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매물에 프로그램 매물까지 겹치면서 오전장과 오후장을 교묘하게 갈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2050선 안착을 기대하게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수는 아래로 밀리면서 약보합권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전략까지 짚어드리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요. 주가가 단기 고점에 오르는 신호를 알아보는 방법과 함께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 실전 종목 중심으로 가르쳐드리니까요.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투자 노하우 알아봅니다.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에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하므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질문 생기시면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 받고 있는데요. 여기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나갑니다. 매일매일 정답자 2분을 추첨해서 3월 31일에 진행되는 서울경제TV 부산 강연회 초청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다음 중 주가와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골든크로스, 2번 다이버전스, 3번 데드크로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내용 집중하시고요. 자, 그럼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가장 먼저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또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2050선까지도 올라갔지만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줄였고요. 기관이 매도했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의 매물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결국 11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전환해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또 전문가분은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 여쭤볼게요. 예, 일단 지난 화요일 날 네. 2050포인트까지 와가지고 오늘 일주일 동안 5그레일 동안에 밑으로는 한 2030포인트, 위로는 2050포인트 벽에 막히면서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확인하기에 외국인이 장 마감 이후에 주식을 조금 샀습니다만은 장중에 주식이라든지 선물시장에까지 매도세를 좀 보였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127만 원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타 섹터, 여타 업종에서 상당히 좀 간헐적으로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 상당히 약하다. 사실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5그레일 연속 2040포인트에 멈춰있다 보면은 오히려 지수 수익률 게임에서는 사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시장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도만 봐도 이번 주 정도에는 약간 위로도 약간 오버슈팅 영역이 남아있고 조정이 온다 그래도 한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202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역시나 조금은 더 뭔가를 기다리는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종합주가지수 위치를 보겠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5그레일 동안 한 2040포인트 정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21선인데 21선이 한 2020포인트에 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가 중장기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파란색 61선이 벌써 195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가볍게 보는 것 같으면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 특징이 있냐면은 이 지금 차트에서 빨간 선이 21선이고 파란 선이 61선인데 두 개가 간격이 이때보다는 계속 좀 좁혀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2주 동안
2주 동안의 지수 움직임은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2주가 아니죠. 한 4주, 5주 정도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20일선이 플랫 조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최근 한 달 반 동안 지수는 2000포인트 상승 이후에 2020포인트를 중심으로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쉽게 이제 우리가 이평선 분석으로 말씀드리면 21선이 속칭 말해서 누워버렸다 그럽니다. 누워버렸다 푸는 게 그보다 또 이제 조금 길게 볼 때 61선은 뭐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온다. 자, 간단히 계산합니다. 지금이 3월 20일이니까 60일선으로 뭐 조금만 돌아가면 12월 20일로 돌아가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과연 12월 20일에 주가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 두 개가 붙어지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항상 1960일선이 1950을 넘게 되면은 시장이 변동성 국면에 도달한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기억을 테이블 정확하게 3달 전만 넘기면 12월 20일이 요때 있었죠. 요때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환경을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당히 1800에서 1840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일, 최소한 1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1월 중순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바로 60일선 계산법에 들어가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란 선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파란 선이. 이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죠. 즉 앞으로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동안에 시장 자체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큰 조정 없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으면, 그게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제자리에만 멈춰줘도 이게 21선을 따라잡아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그마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이평선이 몰리게 되면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때도 몰리니까 올라갔지 않습니까? 1월 중순에 이렇게 지금 보던 5개의 선이 모여있는 것처럼 올라갔다는 거고, 물론 그게 엇박자가 내면 야무지게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약간은 정비화를 보이면서 느슨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관망 심리가 우위에 있다. 많이 팔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일봉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은 주가 상승 여력 남아있는 건 맞는데 불안하다 보는 것이고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주봉은 어떨까? 주봉은 뭐 큰 흐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일봉 흐름에서 이렇다 할 분위기는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봉에 보면은 한 8개의 주봉을 잘 보시면은 상당히 좁죠. 1965에서 2030. 자, 그리고 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향후는 우리는 뭐지? 주봉만 본다 그래도 변동성이 임박하고 있다. 주식하는데 무슨 자꾸 변동성 그러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터지게 되면요, 사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 자기 계좌의 비중 조절이 가장 잘해야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곧 위기이자 기회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는 게 그래도 3월봉,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월봉, 월봉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거는 제가 지금 월봉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월, 2월달 강한 상승 이후에 역시나 십자가 도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밑에 위치하고 있는 1950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1960선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향후 그러면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실 우리 시장이란 거는 요거 분석하다고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장을 약간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많이 보는 이 등락주선이라는 그 차트인데요. 제가 조금 그 설명을 잘 드려보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락주선, 등락현황이라 그럽니다. 파란색이 종합주가지수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등락현황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주식이 거래소에 100개 있는데 100종목이 있는데 100종목 중에서 50개가 오르고 50개가 내리면 이게 수치는 100이 나옵니다. 시장 강도를 체크하는 어떤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벌어져 있다는 걸 제가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느냐? 지수는 2040에 있는데 왜 등락주수는 90% 밑으로 내려가 버렸느냐? 90%란 말은 아까 무슨 말이겠죠? 최소한 100종목 중에서 40종목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더 많다는 거겠죠. 100이 기준이니까. 그건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가분들이 지수만 좋을 뿐 실제적으로 내 종목 화학주나 철강주나 자동차주는 묶여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단연간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거는 결국에는 붙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기술적 분석보다 이 부분을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보조지표와 차트는 확산과 수렴을 반복을 합니다. 즉 떨어지면 붙게 되어 있고 붙으면 떨어집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2월 이후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붙을까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가 올라갈 때 이게 따라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 케이스죠. 밑에 게 빨간 게 올라오는 케이스. 이게 뭐죠? 네, 이거는 전 업종이 올라오는 겁니다. 전 업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제자리에 껌딱지처럼 붙여놓고 뭉쳐있던 철강, 화학, 건설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한다면 순환매 장세로 올리는 겁니다. 최근에 같은 장세예요. 삼성전자 잡아놓고 금융주, 건설주, 증권주 올리는 것처럼 약간 올리다 많은 건 있습니다만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거는 전 업종을 한 번에 확 다 당기는 거. 보통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죠.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조금 더 지수를 잡아주면서 아니면 지수를 좀 눌러주면서 지수 누르는 거 쉽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조금 눌러주면서 여타 섹터에서 잡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차트를 붙일 수 있는 방법. 이건 시장이 붙이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사실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네.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라든지 주도주가 조금 빠지면서 여타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온 흐름인데 향후 시장 흐름 자체가 약간은 저희가 그 시장을 분석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상승 탄력은 좀 남아있다. 하지만은 항상 경계하자는 표현 자체가 조금 전에 본 ADR이란 수치를 통해서 봤다 보면서요. 향후 지수에 대한 전망 일단 3월 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월 말까지는 월봉이 견고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파헤치고 또 전략을 세워보고 분석해보는 이유 간단하겠죠.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요일 아직 시간에는 하창봉 팀장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가가 단기 고점에 임박했다는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네.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건 사실 신의 영역이고요. 예. 그것도 우리 모든 투자가분들의 갈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일 팔까 했는데 그냥 차트가 망가졌는데 이거는 일단 기술적인 일시 시장 때문에 빠지실 거야 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고점 한 11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와가지고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 사실 그 주식 투자의 이 고점이란 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 영원한 고점도 영원한 저점도 없기 때문에 없는데, 제가 늘 놓고 보면, 사가지고 손해 나서 좀 마음이 아픈 것보다 한 100% 수익이 났다가 50% 더 먹으려고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50% 나가지고 땅을 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그런 시그널을 잡는 법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제가 오늘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서울에 많이 보이는 거죠. 동네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준비한 데는 의미가 있겠죠. 모두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어 봤자 버스 안 서죠. 안 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한 몇 년 전부터 이 서울시에서 중앙차로제를 어디 갔죠? 중앙차로제를 실시해냈고 갑자기 이제 제가 서울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차로제를 실시해놓고 버스 기사들이 요 앞에 서면 안 세워줍니다. 안 세워줘요. 이게 그 석에 대해서 혹시나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버스 회사가 오히려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딱 정해진 데가 아니면 안 씌워주더라. 자, 이거를 주시장에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팔고 싶다가 하다가 못 팔고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케이스입니다. 내려가 버리면 버스가 안 서주더라. 그리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번은 쉬어주겠지. 요때 팔아야지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버스라는 것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자리, 내가 반등을 기다리는 자리까지는 안 오고 어설프게 오다가 또 틱 가버리더라.
기사가 그래, 기사가. 저 사람 쓰나 따라갔더니 그냥 웅 하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면서 제일 느끼는 고통 중에 하나가 역시 계좌 평가 손익은 필요 없고 팔아가지고 여하튼 간에 일반 예수금 계정으로 옮겨야 내 돈이더라.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이 주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한가요? 그래도 일단 말씀드리죠. 한 지난 8월 달에 한 59,200원 하던 주가가 오늘 사실은 이 주가가 한 1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만 원. 예, 1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5월 달에 한 11만 원 정도 갔었네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가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 10만 원, 11만 원이네. 언제 샀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사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주식은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통 매입가는 이지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식을 분석할 때는 나는 12만 원에 샀어, 나는 6만 원에 샀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 이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 이 판단하겠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추가 상승할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일단은 근데 질문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언제 팔아야 될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제? 이 언제의 개념은 사실은 가격이겠죠. 뭐 돈이 만약에 모레 필요하려고 그러면 오늘 팔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놀리고. 그 지금 가격이 사실 차트 좀 지저분한데 새로 살펴볼 겁니다. 싼 고점인가? 싼 고점인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뭐 11만 원이니까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3월 2를 빼면은 10개월 싼 고점이죠. 싼 고점인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기가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금 위치가 어딘가? 지금 10만 원 한단 말이죠. 그럼 5만 원 간 적이 있는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따블이죠. 예,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를 다 분석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주식은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라는 주식인데 과연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도 우리 투자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단기 고점 신호를 캐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잠깐 좀 적어두세요. 사실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항상 실전 투자 하시다 보면은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은 실전에 갖다 대면은 사실은 누구나 망각을 합니다. 왜? 그냥 차트는 알록달록하고 막 계좌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좌 평가 손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합니다. 이론 박사가 실전 박사가 아니더라. 저 같은 경우도요, 이론이 많이 아는 섹터가 있는데 꼭 그 섹터가 꼭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이론은 좀 약해도 동물적인 감각, 네,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분야에서는 수익을 나는 섹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본에는 뭐가? 일단은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건 잘 적어 두시고요. 그럼 고점 신호가 보통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중천전인가? 예? 이렇게 봉고탄 거 이중천전인가 아니면은 3중인가 세 번째인가. 근데 3중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락 사인호가 잘 아닙니다. 3중이 나오면 보통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하튼 간에 현재 지금 위치가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부터는 항상 자기가 매수가는 잊어버리세요. 제가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 증권사에 의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발 계좌 평가 자산에 매수가하고 퍼센테이지는 보여주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이성이 흐트러지고 잦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시장 이슈 종목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칭 말해서 시장 이슈 종목이란 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출 빈도가 많아집니다. 요새 그 코스닥이 안철수 연구소는 종목 조용하잖아요. 근데 은근 모르는 사이에 한 7만 6, 7천 찍다가 8만 4천이니까 10% 올라와도 찍소리 하나는 조용합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보니까 벌써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지난주까지 금감원 뭐 이야기 해놓고도 벌써 3, 40%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잖아요. 대신 시끄러운 종목. 시끄럽다는 건 뭐냐면은 계속 이야기하는 섹터 있지 않습니까? 요새 금융주, 뭐 어제 며칠 전에 증권주, 뭐 하이마트 이런 걸 많이 하여튼 시장 이슈 종목이 만약에 부각이 되면 항상 단기적으로 고점이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때 오면은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기존적으로 만약에 기관이 사는 종목인데 투자자별 동향을 봤더니 항상 한 만주에서 2만주 상도 살다가 고점이 오게 되면은 사실 고점이 오게 되면 주가가 갑자기 튀어요. 갑자기 뭐 5만주가 들어오고 6만주가 들어오면서 막 기관 매수 5, 2, 6일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많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명절에 고스톱을 하다가도 가끔 고수들은 일부러 패를 뿌리지 않습니까? 너 고돌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찔끔찔끔 읽다가 한 방에 싹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싹쓸이로. 똑같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은 빈도가 높아지고 투자 주차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 창구 1, 2로 올라올 때는 단기 고점이 많더라. 한 세 가지 뭐 기술적인 분석, 뉴스, 투자자별 동향 정도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이거는 제가 다 이따가 실전에서 다 기술적 분석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듣고 잘 들어주시면 돼요. 조정 폭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는 요만큼 올라갔으면 요만큼 내려가줬다 줬는데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오른 폭이 한 50% 정도는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런 신호가 오게 되면 이까지도 안 내려옵니다. 왜? 더 올려야 되는데 누르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정폭이 생각보다 작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당연히 감소합니다. 고점에서는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흔들어야지 싶을 때만 한번 흔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방심하지 않습니까? 아, 저 친구들이 아직은 물량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가 호가 체결 강도가 약해집니다. 호가 체결 강도가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글쎄요. 제가 HTS를 보시는 분이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통 이것도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뭐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는 홈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고자 하는 친구가 많으면은 100이 넘는 것이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막 150%, 200%까지 올라가요. 종목이 다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150%, 200% 갈까요? 아닙니다. 이건 항상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뭐 50, 40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호가 체결 강도가 만약에 100이 넘는다는 것은 사고자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고 약 100% 미만이라는 것은 약해지는데 고점에서는 의례적으로 사실은 체결 강도는 약해진다. 일단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캐치를 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 신호로 잠깐 들어가면 뭐 이거는 거의 지금부터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알고 보니까 오늘 강의에 퀴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일단은 지수는 상승을 합니다. 고점에서는. 근데 뭐가 생기죠? 거래량이 감소해 버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래량 감소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와 거래량의 역의 관계를 속칭 영어 표현으로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이버전스. 사실 테크니컬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에 상당히 익숙하신데 일단은 뭐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이버전스가 뭔지를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잘 보시면 위에 거 빨갛게 제가 그어 놓은 게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주가 흐름이 돼요. 주가 요렇게 어디서 많이 봤죠? 네,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를 보이고 있는 이 빨간 선이 주가 흐름 차트가 되는 것이고 밑에 시퍼렇게 파랗게 요렇게 흐르는 것이 네, 거래량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죠. 네,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아이고 상자는 제가 한자를 못 쓰겠네요. 네,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거꾸로입니다. 거래량은 뭐죠? 네, 잘 보시면 고점이 낮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가와 거래량의 역 패턴,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럼 다이버전스는 곧 뭐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보조지표 이용할 때 왜 보조지표를 체크하겠습니까? 바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임박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분석에서 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는 흐름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 헤드 앤 숄더를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사실 주가 고점이 형성되면 다이버전서가 발생하는 경우보다 헤드 앤 숄더가 많고요. 다이버전서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딱 일치를 안 해요, 이게. 예.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이게 일봉이냐 분봉이냐 다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이버전서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 분분한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는 자기한테 맞는 것만 선택하셔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다이버전서가 하락 전환 신호가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청자님들도 어떤 기술적 분석, 볼린저가 밴드가 됐든 일목을 됐든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자기 것으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지표가 맞다 안 맞나를 택하셔야 되고요. 헤드 앤 숄더 같이 한번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네 머리가 있죠, 머리. 그리고 여기가 어깨입니다. 왜 이렇게 좀 머리 어깨 아니네, 어깨 머리 어깨라 그러지 왜 헤드 앤 숄더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조금 달라요. 제가 늙지 들었지만은 요런 거는 잘 안 생깁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주가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우리 화면에서 보실 때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똑바로 서도 왼쪽 어깨가 조금 오빠갑니다. 원래 오른손잡이가 왼쪽 어깨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똑같습니다. 반대인가요? 예. 하여튼 차트는 실제적으로 원래 우상향하기 때문에 어떤 헤드 앤 숄더가 나온다 그래도 뭐 오른쪽이 조금 높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원래는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돼서 주가는 하락하는구나. 여기서 예, 팔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렵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고점에 신호가 오게 되면은 빈도도 높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거래량 감소하고 투자자별 동향도 상당히 어떻게 좀 빨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일봉으로 차트를 가만 봤더니 아 이게 사실 이렇게 여기 물이 좀 높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이 있겠죠. 당연히 이 고점은 이 고점보다 낮습니다.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제가 준비를 하면 아 요거 우리 네. 앵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언행일치인데 여기에 심자가 하나 더 붙었네요. 심언행일치인데요. 네. 네.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어디 유명하신 분이 쓴 것을 제가 이제 네. 좀 발췌해 왔는데 뭐 사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그리고 말, 예, 행동, 뭐 우린 하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가짐 이런 걸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일단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일단 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론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뭐 투자 격언 어떠신 분은 모니터에 떡 붙여 놓습니다. 뭐 물타기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제가 잠깐 본의 이야기인데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물타기 하지 말자라 적지 말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만 사자. 몰라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그냥 한번 쉴까 이런 표현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뭔가 자기를 압박을 합니다. 뭐 하지 말자, 물타기 하지 말자, 뭐 하자. 하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하자. 긍정적인 멘트를 오히려 쓰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늘 강조드리지만은 저도 잘 안 됩니다. 또 이런 글귀 사실 적어두실 필요 없어요. 적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냥 계속 한번 흘리셔도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는 어떤 투자 전략 자체를 작은 하나부터라도 일치 지키고 일단 지킨다는 게 어렵지만은 작지만은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다. 예. 이렇게 해야 진짜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가 고점이 나왔을 경우의 어떤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 실전 3종목 정도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적으로 채널 고정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과연
아, 알겠어. 그래. 그러면은 주가 고점이 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 팔어?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헤드 앤 숄더가 됐다가 그게 만약에 연장이 돼가지고 추가로 올라갈 수가 있고 주가는 어차피 미래지향적인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요런 헤드 앤 숄더가 된 요까지 내려오는 척 하다가 내려오면은 맞아요. 근데 안 내려오고 틱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지 않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강의나 기술적 분석은 여기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고민은, 시청자들의 고민, 트레이드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늘 그냥 마음속에 이거는 딱 항상 저는 익히두란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단기 고점은 있어도 항상 장기 고점은 없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25만 원대 있는 OCI 다시 100만 원 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가는 단기 고점은 있어도 장기 고점은 없더라. 그 왜 그러냐면요. 사실 주가 예측 모형 이론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적정 주가를 산정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뭐 DCF 모델이라든지 좀 복잡한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기업은 이 영구 성장 모델이라는 걸 이어갑니다. 영구. 그 영구가 아니고 영구. 길게. 망하지 않는다. 영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깐 제가 딴 이야기지만 이야기했고요. 포라는 이야기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사 기업이 포가 10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회사는 그만큼의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최소한 포를 계산할 때도 10년이라는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해서 관점에서 항상 그냥 마인드로 머리에 콕 넣어두세요. 단기 고점은 있어도 장기 고점은 없다. 주가는 언젠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올라간다는 마인드 좀 갖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어떤 기술적 분석의 고점이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 TS, 트레일링 스탑이라 해서 바로 제가 글쎄 이거를 저는 그냥 추적 스탑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와닿게 하면 늘 강조드리는 이익 보존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보존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또 잽싸게 빨리 이론 보고 지금 시청자님들의 문자가 계속 와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잘 보시면은 이익 보존이라는 거는 손절매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요거 기본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요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그 선을 그어 드릴게요. 손절매는요, 왜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손실을 감소시키기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는 시청자님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손실 감소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클릭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질은 항상 새로운 기회 포착. 너만 주식이냐? 다른 대안투자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대안투자는 간단한 용어죠. 같은 섹터를 사놨어요. 만약에 자동차를 전기전자 업종을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잘 가고 LG전자 안 가면 예를 든 겁니다. 과감하게 안 가는 거는 100%. 손절매는 상당히 과감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투자할 때는 100%를 다 잘라버립니다. 고점 신호가 딱 나오면. 근데 약간은 나는 바로 딴 종목을 살 건 아니야 할 때 쓰는 전법은 사실은 손절매는 그 종목의 70%만 해주시고요. 30%는 예의상 주식으로 놔둡니다. 그럼 이건 어떤 전략이냐? 일단 이 현금화 전략이에요. 이거는 바로 주식을 사요. 다른 주식을. 근데 이건 안 사요. 그냥 그 손실만 70%만 놔둡니다. 30%는 왜? 물타기 하려고? 아니요. 억울해서? 아니요. 그냥 놔둡니다. 왜? 주가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전제했지 않습니까? 망할 회사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빼버리면은 사실 포트에는 기분이 나쁩니다만 그 종목의 흐름을 끊기기 때문에 일부러 놔둡니다. 마음은 아파도. 자, 두 번째. 이익 보존 전략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익을 확정 짓는 전략입니다. 수익이 났으니까. 네,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면은 이익도 확정 짓고 추가 수익에 대한 베팅입니다. 다르죠? 손절매는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요. 이익 보존 TS 전략이라는 것은 이익을 어느 정도 캐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물론 투자가분들의 마음마다 다릅니다만 한 60%만 익절을 하고요. 40% 정도는 놔둡니다. 뭐 이렇게 60% 40% 어렵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못해 몰빵. 나중에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몰빵으로 샀다 팔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우리 판단에 맡기시고요. 이 부분 잠깐 더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TS 뭐 들어보니까 상당히 와닿네. 와닿죠? 네, 와닿으면 이제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돼요. 아까 또 간단해요. 그냥 100주 갖고 있으면 60주는 캐시 만들고 40주를 놔둡니다. 당연히 지금 이익은 수익 구간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요 40%를 딱 그 순간 지금 가격을 내 매수가로 생각을 합니다. 에? 무슨 소리냐? 예, 9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갔어요, 주식이. 자, 여기서 주당 10,000원을 먹었습니다. 대신 60주는 이익 청산하시고 40주는 뭐 어떻게? 네, 바로 내가 평단가는 나는 10만 원에 샀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로. 그러고 나서 다시 정하는 겁니다. TS. 이 주식에 대해서 손절폭을. 와 닿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요렇게 왔단 말이죠. 요렇게 조금 보면 지금 요 자리에 온 겁니다. 아까 요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가격 1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매수가로 산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상승폭에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면 좀 안 되겠거든요. 실전에서 말씀드릴까요? 최소 50%가 지지가 되면 조금 전에 본 대로 10만 원 간 주식이 최소한 밑에서 5만 원 왔다 치고 50%면은 계산 빨리 하시죠. 7만 5천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놔두고 7만 원 내려오면 다 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TS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삼성전기도 좀 봤잖아요. 실전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론 체크해 볼게요. 네, 아마 이론 공부 열심히 했더니 채널을 돌리시는 소리가 나서 잽싸이 다시 왔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 고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 왔다고 다 팔라는 거 아니라는 거 사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몇 가지 신호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은 항상 나는 10만 원에 샀고 8만 원 산 거는 그는 자기 생각입니다. 시장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시장은 항상 지금의 주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합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봤어요. 삼성전기가 최근 10개월 동안에 바닥 가격이 6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계산합니다. 참 저 계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해봅니다. 자, 6만 원에서 산 친구가 있다. 항상 여기서 생각하세요. 주가는 밑에서 산 친구. 위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50%를 먹었다. 가격이 얼마일까? 쭉쭉쭉. 네, 9만 원이죠. 자, 9만 원. 저는 지나온 차트입니다만은 주가는 제 말을 잘 듣고 1차 반등에서 9만 원의 조정, 2차 반등에서 9만 원의 조정, 3차 반등에서 조정 보이다가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제가 늘 드렸던 말씀, 2중 천정보다 3중 천정 강하더라.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 이때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했습니다만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지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저점 대비 퍼센테이지 비율 그리고 두 개의 쌍고점 이후 세 번째 3중 고점이 왔을 때는 그 상승력이 강하더라 보셨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패턴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술적 분석의 모든 걸 다 말씀드립니다. 바로 삼각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실 지금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자규성이 좀 됩니다. 뭐 이렇게 꺼도 상관없어요.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10만 원이 지금 9만 원이 솔직히 정확히 이 트라이앵글에 상단했기 때문에 얘는 지지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센스가 있으신 분은 여기서 떼깨치를 합니다. 바로 수렴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3개월이 걸렸고요. 또 이때 조까지 갈 때에는 2개월이 걸렸고 여기서는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은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게 여기가 3, 2, 1이고 사실은 여기는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보름짜리. 그래서 지금 사실은 3월 15일에 요 영역은 삼성전자 120만 원 효과가 삼성전기의 후광학고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삼성전기에 대해서 봤고요. 향후 이 주식 어떻게 될까?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뭐, 지나온 거 선 꺾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벽. 저는 이 부분을 강조시켜요. 야, 여기까지 차트 건 건 누가 못 껐냐? 트라이앵글이 어떻고 배수 배팅 어쩌는데. 하지만 시청자분들이나 투자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만큼입니다. 앞으로 4개월. 근데 이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이 부분, 이 흐름 자체의 연속성을 같이 그어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렴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얘는 단기 고점에 임박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계속 발상 구간에 있다면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테라세미con이라는 종목을 잘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테라세미con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이 이제 애플 아이패드 관련주가 맞냐 안 맞냐 말이 많았죠. 하지만 잘 보시면 전형적인 저랑 같이 헤드앤숄더를 같이 배우신 분에 의하면 이 주식은 매도 사인이 어저께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주가가 요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 잘 기억하십니까? 잘 보세요. 저점 높였고요. 얘 머리보다 헤드 나왔고 이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 높았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4호 전인금입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까지는 아니고 이때 한 발 늦었지만은 이때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왔지만 여기다 대놓고 61선 닿았다고 버티시면 이 주식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전형적으로 일단은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을 때는 이평선 무시하시고요. 무시란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무시보다는 실제적으로 약간은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기본적인 패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서 오픈 유어 아이즈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아마 조금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엘리어트 파동상 예. 주가가 상승 5파에 가게 되면은 양봉 샛별형을 경계해라 이렇게 제가 먼저 타이틀을 좀 먼저 걸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화를 하겠는데 오늘은 기본 학습 시간으로 간단하게는 살펴보겠습니다. 양봉 샛별 참 제가 그림도 잘 그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림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게 상승입니다. 이게 충격파라 그래요. 5파가 제일 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충격파고 시장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2, 4를 조정파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투자가분들은 요때 들어가가지고 이까지 수익을 향유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TS 전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 5파, 파 그러는데 파동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요 위치 상승 5%에 오면은 요런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별을 따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보름번만 따왔습니다. 요런 딱 오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이거는 꼭 적어두세요. 고점에서 나오는 거는 저점에서는 사실 고점에서는 오히려 양봉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봉? 야, 양봉 좋은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럽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항상 양봉을 경계해라. 그리고 캔들이 비석형이든지 샛별이 나오면은 경계해라. 비석, 샛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내려온 게 비석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비석, 샛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치, 별처럼 생긴 겁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그리고 항상 5파가 오면은 제가 아까 삼성전기 분석해드린 그대로 저점 대비 상승률에 대해서 내 매수가 보지 말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이때는 사실은 마지막 고점. 이거는 상승 5파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실전 투자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만들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한번 봐드릴까요? 예, 오늘의 종목은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아니라 우리금융입니다. 네. 자, 우리금융 같은 경우를 이제 분석하기 나름입니다. 자, 우리금융이 오늘 13,950원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본 방법대로 잘 보시면 우리금융은
최근 작년 9월 이후에 9,000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열광을 했더니 칠판이 낙서가 됐네요. 네. 9,000원을 3중 바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금융은 9,000원에 대해서 신뢰도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올해 1월 달을 보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엘리어트 파동상 저는 이것을 상승 오파라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관자의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13,950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오니까 아까 뭐랬죠? 네. 샛별이나 비스경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출현이 됐더라. 그래서 오늘은 좀 내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이건 파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까 조금 처음에 했던 헤드앤숄더나 그건 조금 달라요. 뭐 조금 파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는데 이때는 거는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2만 원을 불러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가격 분석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밑에서 올린 친구들, 밑에서 올린 친구들이 9,000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 좀 하시고 보시면 돼요. 항상 9,000원에 곱하기 만약에 9,000원에 산 사람이 50%, 저는 항상 50% 더블 베팅만 한다고 시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4,500원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9,000원에 4,500원 더하면 13,500원이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어디에서 쉬었는지. 정확히 보면 이 주식은 어저께부터 13,500원에서 사실은 13,500원에서 쉬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캐치를 하죠. 조금 지나온 차트면서 하면 합니다만 오늘의 이 약간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오파에서 우리 금융처럼 샛별의 많이 나오고 할 때는 약간은 단기 고점 시그널 앤더 어떤 조정파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부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상승 오파가 오게 되면은 지수가 스타트 대비 몇 퍼센트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한 50% 아니면 60% 아니면 피보나치 수치상 61.8% 정도는 한번 대충 계산해 보가지고 9,000에 산 친구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많겠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하셔야 이 주식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질문 생기시면 와글와글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창봉 팀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공간 들여오셔서 팀장님의 답변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주가와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골든크로스, 2번 다이버전스, 3번 데드크로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서울경제TV에서 진행하는 부산 강연의 초청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3월 31일에 진행되는 부산 강연에 소개해드리는데요. 3월 31일 토요일에 부산에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2012년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